어디 갔어요? 오늘은 학교를 쉬는 날이. 안녕하세요. 종이 두 너의 시드가 왔어. 치기. 하나. 치기. 치기. 하나. 너한테서 나는 냄새 마음에 들어? 스타르프는 저에게도 의미가 남달라요. 수많은 뮤지션이 이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죠. 저를 이 길로 이끌어준 요란트 윈터 선생님을 포함해서요. 제 콘서트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좋겠네요. 아스트라 씨, 그럼 이번 새 콘서트의 주제는 뭔가요? 그 윈터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이 목적인가요? 주제라. 반짝이는 이 순간 정도로 해볼까요? 곧 새해잖아요. 모두가 자신만의 행복을 잡을 수 있길 바랄게요. 뭔가 숨은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스트라 씨는 자신만의 행복을 잡으셨나요?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참 짓궂은 질문이네요. 전 늘 행복해요. 그래서 그 기분을 노래로 온 유에리드에 전하려는 거고요. 자, 그럼 모두들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스타루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티켓팅 같은 건? 헤아리, 준비됐어? 내가 사인을 주자마자 바로 시작해야 해. 긍정. 명령을 받은 후 즉시 플랫폼을 해킹해 티켓을 확보할게요. 마스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한 건 접수되었어요. 빠르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신고 내용. 누군가가 경영진과 친족 관계인 점을 이용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임무를 억지로 부여했다고 해요. 잠깐! 그게 왜 직장 내 괴롭힘이야? 우린 한 가족이잖아. 알겠습니다. 당신의 기업 이대로 괜찮은가? 블랙 기업의 12가지 대표적인 특징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첫 번째, 가족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소규모 회사가 자주 사용하는 가스라이팅 방식이에요. 이러한 회사의 사장님들은 우리는 가족이잖아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걸 믿는 순간 야근 등의 업무 과부하 현상이 발생합니다. AI가 고자질까지 하다니. 네가 입을 열 때마다 마스터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내 동생이라고. 에이, 빨리 페어리한테 말 좀 해봐. 이번 티켓팅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좀 도와줘. 좋아. 그럼 페어리는 무슨 보상을 받고 싶은데? 충전해주는 거면 돼? 심사 중. 제안. 페어리는 근무자들의 직급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공식화하길 원해요. 마스터의 수석 조수는 페어리이며 조수 1호는 015 이아스, 조수 2호는 060, 조수 3호는 18호. 페어리, 나 대체 어디까지 밀려나는 거야? 그래. 페어리가 수석 조수가 맞긴 하지. 물론 이아스만큼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오빠가 부코보다는 하는 게 많지.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마스터의 수석 조수는 페어리이며 조수 1호는 015 이아스, 조수 2호는 YG입니다. 그래, 콘서트 티켓을 위해 일단은 받아들여야지. 티켓! 한눈판 사이에 티켓팅이 벌써 시작됐잖아. 페어리, 빨리! 확인. 티켓팅 플랫폼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은 티켓 수 0. 임무 실패. 이럴 수가. 임무 결과를 복귀합니다. 임무 실패. 181m초 전에 명령을 전달했다면 티켓팅에 성공했을 거예요. 조수 2호. 정말 아쉽게 됐어요. 아스트라 씨를 못 보게 되다니. 벨은 아스트라 씨랑 만났는데 그것도 여러 번. 이런 게 주인공 버프라는 건가? 맞는 것 같아. 벨, 지금 이거 페어리랑 둘이 짜고 나 괴롭히는 거 맞지? 아니거든. 내가 왜 오빠를 괴롭혀? 아, 정식으로 조수 2호가 된 데다 티켓팅도 실패하다니.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마스터, 로프넷에 보수가 상당한 지명 의뢰가 감지되었어요. 일정에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수 2호를 통해 확인하세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벌써 쟤가 내 기강을 잡으려고 하잖아. 의뢰인은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이곳. 다들 고마워. 내 노래를 좋아해줘서.
관객이 한 명 더 있었네. 방부야, 너 혼자 여기서 뭐해? 위험한데. 저예요, 벨이요. 그게 아스트라씨 의뢰인줄이야. 벨? 헉, 방부 안에 있잖아. 귀여워. 귀찮아졌네. 조금 고민되는걸. 뭐가요? 근데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전 전설의 그 로프꾼이라고요. 별일 없을 거예요. 공동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너를 살짝 혼내줄지 고민 중이야. 알고 지낸 지 그래도 꽤 됐는데 네가 이런 신분을 감추고 있는 줄 전혀 몰랐어. 그동안 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맞아요. 벨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다르죠. 전 뭐든 말할 수 있어. 너희도 참. 그래도 제법 기분 좋은 서프라이즈였어. 로프넷에 있는 그 많은 로프꾼 중에 나와 함께할 사람이 너라니. 물론 난 알아. 운명은 내 편이거든. 그러니까 오늘의 보물찾기도 분명 아주 순조로울 거야. 참,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대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길래 아스트라씨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누구나 노리는 그런 보물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직접 나서야지. 바로 전설 속의 그 앨범, 요란트 윈터 선생님의 마지막 콘서트 녹음본이야. 전에도 말한 적 있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버전은 진짜가 아니야. 아스트라씨는 그 앨범이 가짜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난 그 현장에 있었거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앨범이랑은 완전히 달랐어. 비록 그때 난 고작 스타를 쫓는 팬에 불과했지만 그건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공연이었어. 원래는 한 레코드점에서 열리는 미니 팬미팅이었지. 그때 요란 선생님은 소속사에서 나온 상태였어. 그리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 오데온과 푸가 두 회사는 서로가 요란 선생님의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어. 때문에 요란 선생님은 본인의 목소리임에도 자유롭게 노래를 할 수 없게 된 거야. 요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후 그 비공개 콘서트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어. 그러다 얼마 전 로프넷에 개인이 녹음한 버전이 있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지. 그날의 분위기는 뭐랄까 정말 단순했어. 요란 선생님의 컨디션도 최고였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공연이 시작되었지. 아주 자연스럽게 팬들은 요란 선생님을 따라 노래했어. 모두와 함께 합을 맞추던 그때의 느낌은 정말이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 무언가 엄청난 걸 불러낸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들었지. 아스트라씨가 너무 부럽네요. 전 아직 그런 느낌은 받아본 적 없는데. 다행이네. 네 마음을 움직일 첫 번째 노래는 당연히 내 작품이어야지. 그날의 공연 이후 내겐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운명이란 생각이 몰려왔지. 훗날 나는 반드시 뮤지션이 될 거라고. 아스트라 씨에게 엄청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앨범이군요. 벨, 어서 이아스와의 연결을 끊어줄래? 그 앨범을 찾는 로프꾼은 반드시 나여야 한다고. 아, 이것도 알아? 그만 흔들라고! 이아스 쓰레기 멀미난다! 너희 둘이 방구 안에서 싸우는 거 엄청 귀엽다. 첫 번째 목표는 발레 빌딩의 통제실이야. 길 안내를 부탁할게, 전설의 로프꾼. 통제실은 바로 앞에 있어요. 절 따라오세요. 힘이 넘치는 공연이네. 리듬을 타볼까? 저쪽에 저건 설마
다 너희들 덕분이야. 너희가 아니었다면 엄청 헤맸을걸? 사인을. 절대 저한테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응, 알았어. 의외로 기사도 정신이 투철하네? 왜 아스트라 씨랑 한마디를 못하게 하는 거야? 얼핏하면 이것저것 부탁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의 힘은 마음을 움직이니까. 벽면 구석에 누군가 메모를 남겼어. 불이 다 꺼졌어. 무서워.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유령 탐험가들이 남긴 걸까? 기회가 된다면 마리오네트의 노래를 들어보고 싶네. 에테리얼의 노랫소리는 어떤 느낌일까? 우리의 영혼이 공명하게. 리듬을 타볼까? 반동 속도가 너무 빨라요. 도망치는 것 같은데. 도망이라고? 설마 진짜 마리오네트를 만난 건 아니겠지? 몬스터가 점점 상대하기 까다로워지고 있어. 탐험가들이 무사하면 좋겠는데. 리듬을 타볼까? 리듬을 타볼까? 리듬을 타볼까? 리듬을 타볼까? 리듬을 타볼까? 이게 바로 음악의 여기까지예요. 걱정되네. 탐험가들은 괜찮으려나?
드디어 찾았다. 잡았다. 아야야야. 아이, 잡혔네. 아가씨, 이런 식의 돌발 행동은 무대에서만 하세요. 그럼 이만 잘 되세요. 안녕. 잠깐.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전에 약속했던 사인이야. 친애하는 베레디. 내 새해 콘서트에 꼭 와줘야 해. 홉슨 씨가 또 뭐래? 원망이 담긴 혼자 도망치지 말아라. 콘서트 전에 안전에 유의해라 같은 말이겠지.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서지 말고 내게 맡기면 될 텐데. 이브, 화났어? 아니, 차분하게 항의하는 거야. 화내지 마. 내가 뭘 찾았는지 볼래? 요란 선생님의 유작이야. 그 전설의 앨범. 전에 내가 말했었지? 요란 선생님이 소속사를 나온 이후 어느 레코드점에서 연 미니 팬미팅 말이야. 어린 난 그곳에 있었어. 그때 그 녹음본을 찾을 수 있을 줄이야. 이번 보물찾기는 정말이지 로프꾼에게 큰 도움을 받았어. 로프꾼이 없었다면 난 분명 길을 잃었겠지. 여전히 남을 쉽게 믿는구나. 로프넷에서 찾은 로프꾼이잖아.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 아무 로프꾼이 아니라 전부터 알던 친구야. 6단지에서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남매인데 내가 전에 말했었지? 뭐?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로프꾼이란 걸 알았으면 바로 녹록으로 연락했으면 되잖아. 왜 굳이 로프넷에 글을 올린 건데? 네 말이 맞아. 또 습관적으로 억지를 부려버렸네.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로프꾼이란 신분을 잘 숨긴 데다 방부라는 매개체를 통해 의뢰를 받는 걸 보니 제법 신중하고 실력 있는 분들 같네. 그런 점은 참 다행이야. 두 분을 콘서트에 초대하면 의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어디에 배치할지 고민해봐야겠군. 이브도 참. 남 칭찬할 때는 또 엄청 시원시원하다니까. 잠깐. 설마 둘을 뒷조사하려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해 놓아야만 해. 그래야 여러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보호 대상이 갑자기 도주한다던가 하는 상황 말이야.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휴대폰을 빌려서 로프넷에 게시물을 올리고 쇼케이스가 시작되기 직전 미리 화장실로 가서 도주 경로로 이용할 창문을 열어뒀지. 이번에 가장 참신했던 건 공유 자전거를 타고 공동에 숨는다는 것 정도? 이번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리하네. 이분은 매니저 일하기 전에 대체 무슨 일을 했던 거야? 탐정? 아니면 치안관? 비슷해요. 치사해. 말해주면 절대 다시는 도망 안 갈게. 약속. 프로 스파이야. 잠깐. 프로 스파이라. 엄청 멋진데? 이걸 주제로 한 곡 써야겠어. 진심이야? 새 콘서트에서 스파이를 테마로 한 노래를 부르려고? 왜? 그러면 안 된다는 규칙이라도 있어? 그나저나 콘서트 엔딩곡은 어떻게 됐어? 오늘이 마감일인데? 그러니까 그렇구나. 스타루프를 사서 새해 콘서트를 열겠다며 이 사진에 고집을 부리고 네 신곡을 발표하겠다고 홍보까지 했지만 정작 본인은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지? 혹시 더 보충이 필요할까? 응. 오늘은 형식적인 마감일일 뿐인 거지. 이브라면 분명 여러 마감일을 준비해놨을 거야. 할게. 지금 바로 작곡하면 되잖아.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피아노가 없네. 이브가 노래로 대신해주면 안 될까? 너도 알잖아. 난 그런 거 못해. 괜찮아. 이브는 그냥 내 손짓을 따라 흥얼거리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이지. 와, 아스트라, 너 그냥 나한테 노래 시키고 싶었던 건 아니겠지? 갑자기 왜 그래? 미행이 붙은 것 같아. 아까부터 뒤에 있는 차량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어. 마침 근처에 동반 공동이 있으니 그곳을 이용해서 이 귀찮은 녀석들을 따돌려야겠어. 공동에 죽는다고 괜찮을지나? 공동에 들어가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근처에 있을 거예요. 따라오세요. 아스트라, 또 어딜 도망가려고? 네 상대는 뭐야? 넌 아가씨의 말을 듣는 자격이 없어. 저리 비켜! 전투라! 역시 정보가 맞았군. 생각보다 꽤 잘 싸운다. 설마 나오면 실력을 몰빵한 건가? 역시 자본으로 만들어낸 존재답군. 바로 이곳이야. 내가 하지. 추격한다. 박살내지 마! 이게 바로 음악의 마법이야. 이 곡은 세상에 닿는 노래야. 경계를 넘어가겠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나 보네. 너도 좋아 보이는 걸. 그래? 뭐 두어 번 죽을 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 조직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즐겁긴 해.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지? 목숨을 구해준 빚은 최대한 빨리 갚아야지. 초기화된 통신이야. 안내된 정보를 복구할 수 있을까? 일부만이라도 상관없어. 좋아, 한번 볼게. 일정 횟수 이상 강제로 해독을 시도하면 과부하 모드가 발동하면서 메인보드가 타버리게 되어 있네. 상당히 수준 높은 기술이야. 너 이번엔 거물을 건드린 모양인데? 쓸만한 정보는 없었어? 아직도 날 몰라? 메인보드가 타버리기 전에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일부 확보했지. 앨범, 오데움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일단 분해하자. 아직 푸에 노출되어서는 안 돼. 확보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푸가? 그게 뭐야? 아, 내가 굳이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 너만 알면 됐어. 이 암호화된 통신을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있을까? 암호화된 IP 주소만 확인 가능할 것 같네. 어디 보자. 아, 찾았다. 192-453-18300. 뭐? 표정이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아니, 내겐 문제될 게 없어. 하지만 내 보호 대상 다르지. 역시 잘 지내고 있구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고 싶은 동료가 생겼다는 거잖아. 조금 부러운걸. 나는 아직도 혼자 움직이는데. 재미있는 친구들을 몇 사귀긴 했지만 또 그들에게 몇 번이나 목숨을 빚졌거든. 조금 부끄럽네. 만약 그 친구들과 손을 잡는다면 아마 난 무서울 게 없게 되겠지. 네가 그 정도로 높이 평가를 하다니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하네. 파에톤이라고 로프넷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이야. 다음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와 연락이 안 닿으면 그들을 찾아가 봐. 내가 소개한 거라고 하면 할인해 줄지도. 기억해둘게. 메인보드가 타버리기 전에 확보한 정보는 이게 다야. 내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 아주 큰 도움이 됐어. 넌 여전하구나. 더는 함께 일하지 않는 게 아쉬울 정도로 믿음직스러워. 그럼 난 이만 안전가옥으로 돌아갈게. 다음에 봐. 다음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혼자 움직일 때는 각별히 조심해. 뭐, 넌 신중하니까 아마 문제 없겠지. 참, 지금 네가 쓰고 있는 이름이 뭐야? 이블린. 이블린 슈발리에. 이블린이라 고급스러운 느낌이네. 좋은걸? 난 레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 만나서 반가웠어, 레인. 아스트라, 어때? 조사 결과 습격자들은 푸가 쪽 사람으로 확인됐어. 회사를 노린 거야? 아니면 나? 둘 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푸가의 이번 목적은 요란드 윈터의 그 앨범이거든. 요란의 유작을 오데움 같은 대기업 손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이성적인 광신도들을 모집한 모양이야. 소식이 이렇게 빠르게 퍼졌다고? 공동에서 앨범을 찾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행적을 주시하는 이들은 많아. 팬들부터 기자, 그리고 널 해치려는 이들도 있지. 설령 네 주변 사람들일지라도 적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숙이 침투해 있어. 그러니 더욱 조심해야 해. 자본에 의해 떠받들어진 존재라는 건가? 부가 쪽에서 네 명예를 훼손하려 하든 루머를 퍼뜨리려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어. 넌 그저 네 마음을 따르면 돼. 내 마음? 푸가랑 오데움 같이 돈에 눈이 먼 녀석들에게 꺼져! 라고 외치고 싶어. 내 노래는 그저 내 노래일 뿐이잖아. 이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요란드 윈터의 명곡들을 리메이크하기로 한 건 회사의 뜻이지만 온갖 악의적인 말들은 아마 아스트라, 널 향해 쏟아질 거야. 나는 드 윈터 씨처럼 네가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의 희생양이 되진 않을까 걱정돼. 모든 마음은 외로운 음표와 같다. 난 요란 선생님의 이 말을 참 좋아해.
요란 선생님의 노래에는 확실히 특별한 힘이 있어. 옛 도시가 공동에 삼켜지던 날 밤, 난 임시 구호소의 담요 아래 웅크린 채 생각했어. 부모님은 잘 도망치셨을까? 아니면 무서운 괴물이 되어버렸을까? 난 내가 운이 좋은 편이란 걸 알았어.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목숨은 누군가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란 걸 알고 있었지. 나를 구해준 그 사람은 나에게 행복해야 한다고,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해줬어.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지. 바로 그때 구호소에 있던 낡은 확성기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왔어. 바로 요란 선생님의 노래였지.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내 공포와 외로움은 조금씩 녹아내렸어. 눈물이 흘렀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 그건 내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웃으며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눈물이었어. 눈물을 닦고 나니 알게 된 건데 나뿐만이 아니더라. 그날 밤 노래를 듣던 모든 사람이 고통과 슬픔을 겪은 후에 다시 한번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야. 요란 선생님은 나에게 영혼까지 움직이는 음악의 힘을 알게 해줬어. 한 시대에는 그 시대를 풍미하는 가이가 있어야 해. 사람들이 가이에게 한 시대에 기대를 걸면 가이는 반드시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어야 하지. 만약 모든 마음이 외로운 음표라면 난 내 목소리가 이 시대를 엮어내는 악보였으면 좋겠어. 막이 오른 후 마음과 마음이 가까워지고 모두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가 다시 메아리치고 서로 공명하면 뉴에르드에서 가장 강한 선율이 완성될 거야. 음악이란 곧 마법이야. 그렇네. 난 정말 어떤 마법에 걸린 걸지도. 점점 믿게 되네. 이런 내게도 별빛을 지킬 자격이 있다고. 벨, 아스트라 씨가, 아니, 그때 그 예쁜 매니저 누나가 초대장을 보내왔어. 오늘부터 우리도 아스트라 씨의 콘서트 초대장을 가진 사람들이다. 게다가 이아스 자리까지 있네. VIP 티켓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행복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어. 더는 표를 못 구했어. 라면 울부짖을 필요 없다고. 월급도 못 받고 벨 옆에서 로프꾼 생활을 한 지도 몇 년. 오늘 드디어 그 보상을 받는구나. 세상의 마지막 도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콘서트부터 즐기고 다시 생각하자. 아스트라 씨는 정말 최고야. 내 쌍에서 아스트라 씨를 욕하는 악플러들은 대체 뭘까? 악플이 달려? 주로 무슨 내용으로? 페어리, 한번 검색해볼래? 반짝이는 이 순간 새해 콘서트를 공개한 날부터 오늘까지 아스트라와 관련된 이슈는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826만 조회수를 달성했어요. 아스트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전체 트래픽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못생겼음. 정말 너무하네. 아무리 생긴 거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이라고 해도 아스트라 씨가 못생겼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대로 둘 순 없겠어. 전쟁이다. 알겠어요.
신규 계정 17만 3,925개 가입 완료. 아스트라는 못생겼음과 관련된 여론에 전면적인 공격을 진행합니다. 넌 지조가 있는 AI잖아. 보스로 댓글 조작하는 건 안 돼. 알겠어요. 17만 3,924개 계정 헬크 완료. 관련 댓글을 삭제했어요. 벨은 너무 엄격하다니까. 그래도 난 페어리가 잘했다고 생각해. 진실이 이기지 못할 때 아주 조금의 잔재주를 부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동의. 해당 수단을 합리적으로 활용 시 페어리는 마스터를 유에리드의 신으로 만들어드릴 수 있어요. 그만! 뭐가 됐든 어쨌든 이런 방식은 안 돼. 잘못된 방법으로 이상을 실현하면 그 이상이 실현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 그래, 네 말이 맞아. 방금 몇 초 동안 뉴에리드 전체를 장악한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어. 조심해야겠네. 응? 잠깐만. 우리 방금까지 아스트라 씨 얘기하고 있지 않았나? 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거지? 또 다른 부정적 여론은 주로 아스트라와 고인이 된 슈퍼스타 요란드 윈터를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예시, 그 윈터야말로 진짜 전설이지. 아스트라는 돈으로 뜬 아이돌이잖아. 어딜 비벼? 아스트라 씨는 분명 그윈터 씨의 천재성을 물려받았어. 음악적인 조예는 밀리지 않을 정도라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건 옳지 않아. 두 사람 모두 뛰어나잖아. 만약 드 윈터 씨가 아스트라 씨의 노래를 들었다면 분명 좋아하셨을 거야. 그냥 단순히 싫어할 이유를 찾는 것뿐이야. 꼭 이게 아니더라도 못생겼음 같은 이유를 대겠지. 그러니까 이런 여론에는 제대로 반격해줘야지. 그럼 아스트라 씨와 이블린 씨가 곤란해지지 않을까? 팬들끼리 싸우는 것도 대중들에겐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까. 아스트라 씨가 스타가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니까 분명 알아서 잘 처리하실 거야. 알겠어. 넌 너무 착하다니까. 그래도 조금 걱정되네. 진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